증상이 있기가 되게 어려운데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혈관 자체를 막아버려요. 빨갛게 보여. 도끼로 머리를 찍는 듯한, 아니면 번개를 맞은 듯한, 아니면 핵펀치를 맞은 듯한 이런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뇌동맥류네요. 눈꺼풀이 쳐져서 눈을 뜨기 힘든데 뇌동맥류, 이런 경우도 있죠, 있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되게 여러 종류 동맥류 중에 한 종류가 요런 증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뇌동맥류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한 4, 5mm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혈관에 4, 5mm짜리 조그마한 꽈리, 혈관이 이렇게 튜브 형태로 있는데 옆으로 이제 삐져나온 요 주머니, 풍선에 압력을 주면 이렇게 벽이 얇아지면서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저희 동맥류라고 하는 건데, 그게 4, 5mm짜리가 있다고 해서 본 증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조그만 게 생겼다고 해서 터지지 않는 한 증상이 있기가 되게 어려운데, 증상이 있는 뇌동맥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 이렇게 드는,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드는 뇌신경이 기억나세요? 몇 번인지? 오래돼서 오큘로모터? 오, 멋진데? 그게 몇 번이에요? 글쎄요. 3번. 네. 뇌신경이 1번서부터 네. 12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이 동안신경. 그거 이제 오큘로모터 너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딱 붙어 있어요. 부교통동맥이라고 하는 그 동맥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동맥류가 튀어나오면 동안신경이 지나가는 거에 이제 딱 붙어서,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하면 얘가 벽이 워낙 얇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박동에 맞춰서 그 걔도 박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이제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동안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동안신경 마비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눈꺼풀이 처진다고 얘기하는 거를 한자로 하면 안검하수라 그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처진다고, 안검하수. 안검이 눈꺼풀이고 하수가 떨어지는 걸. 그렇죠. 안검하수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영어로 하면 토시스라는 게 생기고. 근데 이제 동안신경이 딱 눈꺼풀만 드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 빛이 들어가면 쫙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라이트 리플렉스가 안 되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광반사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이 생기는 그런 증상을 보이죠. 증상 얘기 나온 김에 희한 증상을 유발하는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애니리즘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자이언트 애니리즘 2.5cm 네. 이상을 이제 자이언트라고 그러는데, 2.5cm 조그맣잖아요. 요만한데. 2.5cm면 요만한데. 애니리즘계에서는. 그렇지. 애니리즘계에서는 25mm면 거의 네. 거인이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되는 동맥류가 한 2mm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2mm서부터 한 7mm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25mm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예전에 저희끼리 그 우스갯소리로 외과 선생님이 하신 얘기였는데, 그 이제 우리는 배얼고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 뭐 복강 내에 피가 차오르는 정도 돼야 피가 많이 난다고 그렇지. 얘기하는데, 저희 안과 수술방에 지나가는데 야, 피 많이 난다, 면봉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안과는 실명이 죽은 거예요. 걔네는 엔드라래, 데스라고 그러기도 네, 하고. 네. 어쨌든 뭐 하여간 환경에 따라서 이제 덩치의 그 기준이 스케일이 달라지긴 다를 수 있다. 하는데, 어쨌든 2.5cm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2.5cm쯤 되는 게 뇌 안에 있으면 뭔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간뇌라고 해서 이렇게 뭐 호흡이나 뭐 의식이나 이런 거를 관장하는 거에 앞쪽에 기저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뇌관을 눌러서 호흡이 부전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떨어지거나 터지지 않았는데도. 그런 종류의 동맥류가 이제 증상이 있는 동맥류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맥류는 아니지만 혈관 이상 중에 뭐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는 거. 뭐 소리 나는 거는 사실 동맥류랑은 크게 상관이 네, 없고. 동맥류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피가 이제 뇌를 다 돌고 피가 빠져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정맥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정맥동이 원래는 뇌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조금 기형적으로 위로 조금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정맥동이 귀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무르르는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동정맥 기형이라 그래서 뭐 피 흐름이 엄청나게 네. 빠른 그런 게 이제 귀 근처에 있으면은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이명 같은 게 이제 증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워낙 드물어요. 너무 드문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동맥류 중에 동맥류가 옆구리로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동맥 자체 파이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퓨지펀 매뉴리즘이라 그래서 방추형 동맥류. 원래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 그게 이제 되게 뒤에 있는 추골동맥에 잘 생기는데 이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두통. 대개는 이제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많이 보는 원인을 알 수 있는 버테브랄 아테리, 그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라 해서 이게 찢어지면서 이게 옆으로 외상으로 불러지 오는 거의 원인이 카이로프랙틱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 이렇게 꺾고 뭐 이러는 거. 환자들이 병력을 뒤져보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거 한 다음에 뭐 뒤통수가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죠? 치료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치료가 되게 복잡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터질까봐 미리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혈관 자체를 막아버려요. 스텐트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거 용도로 이제 스텐트가 이렇게 벽에 구멍이 없이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볼펜 스프링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깔면 이렇게 벽에 구멍이 없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원래의 원래 직경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어쨌건 증상이 있는 동맥류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맥류 입대껏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튜브 형태의 혈관에서 옆으로 이렇게 풍선 꽈리처럼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추형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동맥류라고 하죠. 류라는 게 원래 그런 말이잖아요. 류가 이제 늘어났다는 소리고 동맥이 늘어나서 생기는 걸 동맥류라고 하는 거죠. 정맥류도 있잖아요. 동맥류도 있고 정맥류도 있고 한 거 보면은 류는 이제 늘어난 거고 정맥이 늘어나면 정맥류, 동맥이 늘어나면 동맥류인데 동맥류는 정맥류랑 달리 정맥류로 이렇게 꽈리처럼 튀어나오는 건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동맥만 옆으로 꽈리처럼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추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동맥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류 자체,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동맥류 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동맥류가 그러면 뇌동맥류, 특히 뇌동맥류가 문제가 되는 건 터질까봐 그러는 거죠. 원래 이제 혈관이라는 게 뇌 쪽은 이런 몸에 있는 혈관은 층수가 세 층이잖아요. 내막, 중막, 그다음 외피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조금 구조가 괜찮은데 뇌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외피가 벗겨져요. 외피가 두개골의 경막이랑 섞이면서 위로 두개골 안에 있는 그 혈관은 외피가 굉장히 얇거나 없어요. 이런 몸에 있는 다른 데 있는 혈관은 세 겹인데 머릿속에 있는 건 두 겹인데다가 거기에 또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면 벽 두께가 엄청나게 얇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 이렇게 보면 동맥류를 눈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뇌동맥류 찾는 거는 되게 쉬워요. 빨갛게 보여. 안에 있는 피가 비쳐 보여요. 이게 저기로 원래 이제 라이트 이렇게 비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혈관이 이게 다 박리해서 혈관만 이렇게 딱 노출시키면은 빨갈 것 같잖아요. 안 빨개 하얘요. 안에 있는 피가 안 보이잖아.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동맥류는 워낙 얇아가지고 벽이 얇아서요. 빨갛게 보여요. 벌럭벌럭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박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얇다는 거죠. 얇으면 당연히 터질 용도가 있는 거고 터지면 머릿속으로 터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 맨날 두개골 얘기할 때 여기가 뼈로 둘러싸여 있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뭐가 생기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뭘 누르고 뭐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혈관 동맥도 터지면은 동맥은 혈압이 120에 80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올라가서 뭐 여기저기 거치고 저거 하면 압력이 되게 100 이하거든요. 한 80 정도 될 거예요. 8, 90. 혈관 바깥쪽에 있는 뇌의 압력은 0에서부터 5 사이예요. 그러니까 80에서 그 5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면 혈액이 바로 나오겠죠. 이게 질질질 새는 게 아니라 네. 쫙 뻗치는 거죠. 엄청난 압력으로 여기 뇌를 이제 확 이제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뇌압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뇌 손상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안 좋아진다. 상상만 해도. 뇌출혈이라고 하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뇌출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빈 공간 머리에 그러니까 뇌의 바깥쪽에 있는 공간에 피가 이제 차는 뇌출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동맥류 종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네. 동맥인데 낭성 동맥류라는 게 있는 거고, 방추형 동맥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커지는 거를 얘기한 거고, 박리성 동맥류라는 거 아까 이제 추골동맥 박리 얘기할 때 박리가 된다는 거는 내막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벽이 얇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압력을 못 견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형태를 박리성 동맥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뭐 많죠. 예를 들면 뭐 감염성 동맥류라는 것도 있잖아요. 심장에서 이렇게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가 세균에 감염된 혈전이 휙 날아가가지고 머릿속에 어디가 딱 걸리면 거기서 세균이 이렇게 증식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프로테인,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 때문에 혈관벽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감염성 동맥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천성 동맥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류가 가족력이 심하진 않은데 가족력이 있으면 다발성 동맥류가 생기는 그런 병이 있어요. 패밀리아 애뉴리즘, 그러니까 가족성 동맥류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엄청 드물죠. 저도 한 10케이스나 봤나? 가족이 다 있어. 그리고 한 개가 아니야. 대개 한 사람한테 6개씩 있어요. 생기는 위치도 일반 동맥류랑은 좀 다른가요? 네, 조금 잘 안 생기는 위치에도 생기고. 네. 머리에만 생길까요? 그런 분들은 전신의 다른 곳에도 딴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족성 뇌동맥류예요. 다른 데 동맥류가 있는 게 아니라 뇌에 동맥류가 있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집안이 그거 다 있어요. 제가 한 가족은 남자애가 동맥류가 있는데 동맥류가 4개가 5개가 있는 거야. 야, 너 안 되겠다. 너네 집 불러다가 MR 엔지오그래피 다 찍어가지고 동맥류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엔지오그래피를 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들이 다 있어요. 엄마만 없어. 우성 유전인가 보네요. 그 우성 유전이에요. 그거. 네. 전체가 다 있는 거 보면 일주일도 넘게 걸린 것 같아. 다 막아야 되죠. 이거. 우와. 한 사람 수술하기 시작하면 8시간 막 이렇게 걸려. 4개, 5개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되게 드물어요. 그런 거. 여러 개인 경우에 한 번에 하시나요? 나눠서 하시나요? 이게 한 번에 하죠. 한 번에 안 터져 있는 거고, 아주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한 번에 해요. 되게 이제 환자들이 2-3번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4개 정도까지야 뭐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되게. 근데 이제 난이도 아주 높은 게 있으면 그거 따로 하고 나머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피로도가 높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네. 이게 하다가 터지면 큰일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뭐 한 번에. 환자 2번 하기 쉽지 않잖아. 의사도 2번 하는 거 싫고. 뇌동맥류 증상은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부분은 없다. 근데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뭐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없고,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동맥류가 이렇게 한 번에 팍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새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피가 조금씩 새면 두통이 생겨. 근데 이제 저 동맥류가 지금 정말 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피가 왕창 나는 그런 경우에는 두통을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끼로 머리를 찍는 듯한, 아니면 번개를 맞은 듯한, 아니면 핵펀치를 맞은 듯한 이런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질질 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살살 새는 경우에는 그냥 머리가 아파. 자,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두통으로만 오는, 그러니까 경미한 두통으로만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조금씩 새는 경우에는 피가 새서 이제 그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데 있으면 그쪽으로 혈관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게 샜는지 몰라. 그리고 한 3-4주 있다가 다리가 약해졌어요. 한쪽 다리가. 팔이 약해졌어요. 이러면서 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3주 전에 피가 좀 샌 거야. 그래서 2-3주 전에.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녹으면서 혈관을 자극해가지고 혈관 연축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원래 동맥이 터지면 한 3일서부터 3주 사이에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터졌을 때는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혈관 연축 때문에 와서 경색이 오는 건가요? 경색이 아니라 저기 오는 거죠. 허혈증이 오는 거죠. 경색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색까지 오기 전에 증상이 심하니까 와요. 그 혈관 지원소 해보면 혈관이 쫙 좁아져 있는 그런 분들은 불행 중 다행이 그런 거죠. 그런 환자들은 뭐 맞고 그 혈관 그 동맥류 맞고 그다음에 혈관 연축을 풀어주는 약이 또 있거든요. 그거로 이제 저걸 하고 혈관을 좀 열어주고 그러면 확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한 1-2주일 이제 치료하고 나가면 되는 그런 거고.